조금 다듬는 노력, 그리고 책 읽기에 취미를 붙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맞아, 이것도 어머님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자기의 학년에 맞지 않는 책을 애가 너무 읽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냐?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진중권, 강준만, 약간 이런 사람들 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아줌마예요. 이제 저가 딸내미가 자고 있는 그 이렇게 방에 그 책꽂이에 진중권의 막 시칠리아의 암소 막 이런 거 막 꽂아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그 책들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런 거를 놔두고 막 진짜 야한 책들도 많았고, 막 지금 생각해보면 야한 책들 되게 많았어요. 뭐 토지라든지 뭐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조금 야하잖아요. 태백산맥이나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런 것들 그냥 다 읽게 엄마가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막 학습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기에 엄청 허섭 쓰레기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수준의 책들 있잖아요. 솔직히 뭐 아하 뭐가 읽어지네 막 약간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읽고 있어도 엄마가 터치를 안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읽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인 건 당연히 안 되지만, 뭐 특히나 뭐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 같은 거 되게 그거 조금 폭력적이잖아요. 청소년이 읽기에. 근데 그것도 검열해 버리지 마시고, 걔가 그거를 집어 들었다는 거는 그거를 읽고 어느 정도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네, 책을 읽은 뒤에 좋은 질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이 이 책을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아보려면, 자,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돼? 야, 여기서 누구 죽냐?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인물은 무슨 감정을 느꼈을지. 네. 근데 애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무감각해요. 왜냐면은 단체 생활을 할 기회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네. 개인적으로 진짜 집에서 공주왕자처럼 크고, 밖에서 친구들, 자기랑 제일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뭐 한두 명이랑 이렇게 놀 시간은 있어도, 그게 지금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진짜 다 자기 위주로 하더라고요, 애들이 생각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일 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그럼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 넌 뭘 느꼈니?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님이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이런 거를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중론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중론하고 굉장히 다른 딴소리를 합니다, 애들이. 네. 그럴 때 너 이거를 막 바로 잡지 마세요.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너 생각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혹은 여기서 문학평론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애들이 조금씩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꼬리에서 꼬리를 물면서 나가야지,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누구 죽냐? 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러면 애들이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요? 과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책을 많이 읽히지 말고 한 권을 깊이 있게 읽히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모하고의 대화에서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좀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빠 약간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빠. 근데 저는 조선일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엄마가 무슨 안티조선 해가지고 막 조선일보 막 폐간하는 거에 막 이렇게 참여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조선일보 붙었다고 할 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어요. 이제 갑자기.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래서 그때 무슨 뭐 한겨레 21이라든지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경향, 그리고 가끔은 동아일보 같은 것도 무료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라는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그런 것이 어머님들이 힘드시다고 하면은 영화 같은 거라도 한 편을 보시고 지적인 자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서는 영화에 나온 이 주인공은 요렇게 했다고 하는데, 엄마 같았으면은 그때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 근데 너는 어때?
이런 거. 그러니까 밥 먹었냐, 씻었냐, 이빨 닦았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콘텐츠가 있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극을 주는 체험 같은 것들을 하러 다니셔야죠. 아이들이랑 같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게 조금 싫다. 그러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신문 속의 기사, 꼭 정치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정치를 오히려 10대 때 엄마랑 같이 얘기한 거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네,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약간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나왔을 때, 야,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는데 너 이거 들어봤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가 뭔가 약간 엄마랑 같이 아침 식탁에서 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항상 만드시는 편이 아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휘력이나 사고력 같은 것들을 기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세 번째, 문해력하고 감정 조절의 관계.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쉽게 흥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에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문해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뭘 많이 느낀다 그랬죠? 학습된 무기력을 많이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책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이렇게 조금, 최대한 조금 이렇게 늦춰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감정 조절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한 명 한 명의 어떤 감정을 헤아려 보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무슨 독서가 중요하겠습니까? 문학작품 독서입니다. 네, 현대소설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현대소설을 애가 너무 싫어한다.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이에게 요거 중요해요. 진공의 시간을 허락해달라. 근데 요즘 애들 자극이 너무 많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심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휴대폰을 뺏어버리셔야 돼요. 휴대폰을 폴더폰 같은 걸로 바꿔버리시든지 공심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와이파이가 접속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예 이제 특히 중학생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심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공심폰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렇게 바꿔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심심한 틈이 생기고 공부를 할 시간이라는 게 생겨요. 애들이랑 같이 그 카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그 뭔가 약간 주의를 산만하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냥 메시지 한번 주고받았을 뿐인데. 근데 그거 도파민이 진짜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끔 만드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이가 좀 뭔가 약간 학원 같은 데를 안 가고 자기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뇌가 커요. 근데 그 시간을 어머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옆집 백삼동 언니는 이런 것도 시키고 저런 것도 시킨다는데. 근데 그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키는 거, 그게 오히려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 몇 개만 골라서 깊이 있게 시킨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한다. 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뭐다? 자립. 그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으로 만드셔야 돼요. 꼭. 그죠?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했고 인강으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메타인지가 뛰어나야 돼요.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리뷰할 수 있어야지만 성적이 올라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인간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삼음절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그러면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여름 휴가 계획 짜기 맞습니까? 아니죠. 이것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시작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어지는 시간에 김성원 교수님과 함께 1대1 질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